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 확정적인 재정에 따라서 원화가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영증권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대선 결과와 관련한 코멘트를 통해서 신속한 내각 구성과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외국인 수급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전이 마무리되면서 선거 기간 동안 급등했던 정치 테마주들이 일제 급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패배한 김문수 테마주는 물론이고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테마주 역시 대선 이후 하락세를 피하지 못하면서 선거가 끝나면 주가가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테마주 공식을 다시금 입증했다라는 분석들 나옵니다. 4일 임기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지역화폐 관련 종목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나아이는 오전장부터 강세를 이어오면서 오후장 들어서 그 탄력세가 더욱더 심해졌고요. 지금 현재는 28%의 상승률을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국내 증시는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마무리하면서 외국인의 수급 역시도 적극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간 국내 증시에 드리웠었던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시장의 다양한 시나리오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들로 우리 시장 다시금 우리가 세워봐야 할지 오늘도 다양한 전략들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오늘의 뉴치스 코너는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조 소장님과 또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함께해 줄 예정이고요. 저희가 또 오늘 2025 대선 특집 맞이해서요. 다양한 시장 전략도 함께했기 때문에요. 저희와 시장 전략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다양한 채널 통해서 여러분도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와 소통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 달려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의 마켓 쇼쇼쇼는요. IS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과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또 헤드라인부터 열어보고요. 시장 이야기 바로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스 풀어보겠습니다.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재명의 경제 강국. 실용적인 시장주의의 효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이 헤드라인을 통해서 시장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먼저 차영주 소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보자면 K반도체 매수세가 좀 간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수출 호조 때문일지 다양한 시장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1호 공약이죠. 반도체 산업 지원이라는 그 공약 때문에 이러한 상승세를 더 키워갈지도 좀 궁금해지는 시점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좀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지금 엔비디아가 다시 시총 1위를 달성한 그러한 순풍의 영향을 달성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간다라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똑같지는 않더라도 비슷하게 가야 된다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에 따른 기대감, 여기에 엔비디아 훈풍이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 그리고 HBM 시장, AI 시장을 이끄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안타까운 것은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는 근데 반도체 역할을 지금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측면으로 볼 수 있겠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 한국물을 대표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게 오늘은
SK하이닉스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20만 원 넘어선 상태에서 SK하이닉스가 들어오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못 들어오는 이유는 저는 시간차 때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오늘 새벽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전날 보통 주문을 줍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줬을 때 우리 국내 증권사에서 주문을 받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정도는 내일 정도면 외국인들 주문이 저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우리나라 지수가 정말 5,000포인트 시대를 갈 것이다라고 보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려면 외국인들이 들어와 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들이 가장 먼저 살 것은 삼성전자다. 이러한 포인트로 삼성전자를 보는 것은 인정. 그렇지 않고 내가 반도체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고 엔비디아 훈풍에 따라서 보려면 하이닉스로 국한.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반도체를 우리는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도체주에 관해서 각 기업들의 다른 전망들 나오고 있는데 그래도 시간차를 두고 삼성전자 역시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창대 대표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포인트를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대한 상승은 기대감이 많이 불어올 거라고 기대가 됩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지금 당면에 있었던 과제가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장 좀 큰 또 디스카운트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 해소됐다라는 점이 가장 강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국내 시장으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기도 하면서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 투자자들 중심으로 좀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서 패시브 자금들이 본격적으로 담기 시작하는 우량주들이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져요. 앞서서도 이제 뭐 반도체 말씀해 주셨지만 아무래도 이제 지금 HBM 분야에 있어서 패권을 장악해 나가는 건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좀 선제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AI발 모멘텀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놓고 봤을 때 플랫폼이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쪽이 그나마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특히나 뭐 삼성 SDS라든지 아니면 솔트럭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차기 정부 들어서면서부터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을 한번 짚어보신다면은 지금부터 좀 관심 있게 보시다가 매수 타점이 왔을 때 공략을 노려보는 전략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반도체 특히 SK하이닉스는 어차피 장기적으로 또 보는 관점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바로 진입을 좀 노려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역시나 하이닉스 쪽에 관한 긍정적인 시장의 시선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공약 중에서 AI 100조 투자에 관해서도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현실성에 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또 증시와의 연관성들도 좀 짚어주시죠. 100조라는 것은 김문수 후보도 100조를 얘기를 했기 네.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100조 5,000포인트일 것은 하나의 아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 때 박근혜 대통령 때 747, 이명박 대통령 때 4대강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아젠다지 이것을 이제 딱 정확히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는 시각은 좀 중기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각을 바로 이제 구성을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내각이 구성되고 나서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하고 그들이 이제 한 2달 정도 지나고 나면 대통령한테 이제 업무 보고를 하게 되는 그 일정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정부 이번에 대선과 관련해서 처음에 인물주들이 움직였다가 이제 공약 관련주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정책으로 이관되는 과정에 지금 공백기다라고 저는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약과 정책은 조금 약간의 괴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실질적으로 정권을 잡고 났을 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다독거려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조가 너무 허상이다라고 보기에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 방안들이 나올 겁니다. 어쨌든 공약집에 나온 것이고 이 공약집에 따라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세부적인 항목이 나올 것 같아요. 따라서 저는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고 특히 이제 투자자들이 봐야 될 것은 한 2달 이후에 우리가 이제 정보통신부라든지 기재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대통령한테 정책적인 어떤 업무 보고를 할 때 이게 얼마만큼 포함이 될 것이고 이게 2025년, 2026년에 어떻게 분산돼서 들어갈 것인가 그 포인트를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100조, 5,000포인트 뭐 말했으니까 이제는 화장실 갔다 왔으니까 말이 달라지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로 생각할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이번에 AI에 관련돼서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10대 공약 중에
공통된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먹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새로운 먹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는 역시 AI밖에 없다. 그렇다면 AI를 봐야 된다. 그러면 AI 하드웨어를 봐야 되냐, 소프트웨어를 봐야 되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저는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중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자체가 하드웨어 쪽에 조금 더 강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AI 관련한 투자에 관련해서는 긍정적으로 전망적으로 보시는데요. AI 소프트웨어 쪽이냐 하드웨어 쪽에 관해서는 하드웨어 쪽에 좀 무게를 두시는 것 같습니다. 이창재 대표님께는 이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법 개정안에 관해서도 이제 증시상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어떤 걸 의미하는지 투자자분들에게 좀 짚어주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 좀 예상하실까요? 일단 뭐 상법 개정 관련해서는 민주당 쪽에서도 계속 이야기를 해왔던 부분이고 사실 이게 뭐 국민의힘 쪽이랑은 조금 결이 살짝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과연 이제 기업 친화적으로 가가지고 기업을 성장시키는 쪽으로 많이 뭐 규제도 완화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갈 것이냐 그리고 증권시장이 이제 주주들에게 친화적으로 가가지고 이 제도를 좀 성숙화시키는 관점으로 끌어올릴 것이냐 이러한 이제 포인트들이 좀 있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지금 이 주식시장 자체, 증권시장 자체가 아직은 제도 개선이 많이 필요한 단계다라고 그 필요성을 어필했던 만큼 이번에 상법 개정을 통해서 많은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많이 얘기했던 거, 우리 뭐 유상증자라든지 물적 분할이라든지 이러한 포인트들에 대해서도 주주들의 원성을 샀던 그러한 이슈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물적 분할도 어느 정도 언급을 또 한번 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이게 좀 조건이 좀 까다로워진다든지 일정 정도 요건을 통해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과거에 이제 생각해 왔었던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런 뭐 상장을 좀 무더기로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제약을 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배당 같은 경우에도 분리과세 해가지고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배당 소득 분리과세 관련된 얘기도 한다 안 한다 얘기가 많은데 아무래도 그 결에 따라서는 진행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추후에 우리가 배당주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지주사들 그리고 또 주식시장이 이제 활성화됨에 따라서 이 증권주들의 이제 강세가 이어질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그냥 우리가 단순히 배당이 높다라고 해서 잘 간다 이렇게 좀 포인트를 맞춰보기보다는 원래 이제 기업의 배당이라는 것도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배당을 또 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모멘텀이 있고 다시 말해서 이익이 늘어나는 구조에 있는 기업이 배당 성향도 이제 긍정적으로 바뀌어 나가는구나 이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종목 중에 제가 발굴한 게 한 K카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배당 성향이 120%가 넘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좀 놀라운 기업 중에 하나인데 또 이익도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의 좀 예시인데 이런 식으로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늘어나면서 배당 성향도 준수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래서 뭐 배당 수익률이 막 8, 9%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지금 뭐 배당주 ETF들 얘기들 많이 나오는데 보통 한 5% 정도로 이제 배당 수익률을 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출이나 이익 캐파가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 뭐 5% 이상이다. 이 정도면은 우리가 좀 중심 있게 봐도 괜찮을 만한 종목군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익 캐파가 늘어나는데 배당 수익률도 6%가 넘어가고 거기에다가 배당 성향도 준수하고 더 늘어날 거로 이제 어필을 하고 있는 기업이네. 이런 기업들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이번 정권에서는 좀 수혜를 기대해봐도 되겠다.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 상법 개정 관련해서 차영주 소장님께도 짧게만 포인트 한번 이야기 들어보고 싶습니다. 상법 개정의 핵심은 결국 우리가 이제 그 이사회 책임이죠. 이사회가 이제 회사에게만 의무를 부여했던 걸 이제 주주들에게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주주들에 대한 어떤 가능성들을 이제 여러 가지를 열어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봐요. 물론 이제 이 법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좀 반대를 하긴 했었습니다만 상법 개정안은 이제 우리가 이미 국회를 한 차례 통과했다가 거부권으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상법 개정안이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이사들의 의무가 주주들에게도 우선을 둬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면 그 전에 있었던 우리 앞서 말씀드렸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대표적인 대주주 전행 이런 부분들이 막혀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 우리가 이제 선진 증시로 가는 핵심 연결고리가 아니겠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첫 번째 헤드라인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경제 강국에 관한 포인트 짚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도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보여주시죠. 자,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부 안보 강국에 관해서 최악의 공백을 채울 방법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창대 대표님께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외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가장 먼저 풀어야 될 숙제가 관세 관련해서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7월 패키지에 관해서 이게 좀 미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관세 영향이 좀 본격화된 게 수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집계가 됩니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일단 5월 달에 그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5월 달 수출 데이터 같은 경우는 그다지 좋지가 못했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5월 달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는 우리나라 가장 중요한 이제 수출 국가 중에 하나인 이제 미국과 중국. 그래서 이제 대미 수출이랑 대중 수출이 모두 한 8%대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여기에 대해서도 사실 그나마 선방했던 게 뷰티 쪽이었거든요. 화장품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최근에 뭐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불어오고 있는 뷰티라든지 아니면은 뭐 엔터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이 좀 강세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미중 간의 관계 자체도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단계라 우리나라가 여기서 이제 반사이익을 노릴 것이냐 여부가 저는 좀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연 우리가 이제 한한령 해제도 좀 수혜를 기대해 보면서 또 이제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면서 거기에 따른 반사이익을 기대해 볼 만한 섹터를 봐야 하는데, 지금 어찌됐건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타격이 많이 받고 있는 게 최근에 또 트럼프가 관세 얘기 다시 또 이제 꺼내던 철강이라든지 알루미늄 이쪽이거든요. 사실 자동차라 함은 지금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불경기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업종이니만큼 좀 어렵다라는 게 이해는 할 수가 있는데, 철강 같은 경우에도 물론 경기 민감 업종이긴 하지만 또 관세 얘기를 다시 한번 또 꺼내 들어가지고 더 크게 타격이 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철강 관련된 종목들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트럼프가 관세를 부과하는 업종이 단기적으로는 충격이 올 것이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산업이 될 것이다. 그게 돈이 되지 않으면 관세 부과도 안 한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이제 철강 관세가 있고 나서부터는 추후에 이렇게 조정이 난 이후에 턴어라운드 되는 시점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철강 관련된 종목들은 좀 저가 매수세를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알래스카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한 가스관 관련된 종목들 뿐만 아니라 이제 이재명 대통령 이제 정부가 들어서면은 남북 경협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가스관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같이 염두에 두면 철강 관련된 종목들 추후에 상승세 노려볼 수 있겠고, 또 건자재 쪽도 인프라 사업이 확대될 거라고 보여져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내용으로 차영주 소장님께는 이런 부분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7월 달 패키지 표류 가능성이 좀 제기가 되더라고요. 이게 제기된 배경과 함께 또 현실화 시에 우리가 피해야 될 업종들 이런 것들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7월 패키지 부분들은 결국 우리가 결정한다라기보다는 이제 미국 측이 이제 결정을 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니까 그 전에는 이제 미국 측에서도 협상해야 될 국가들이 전 세계 글로벌리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도 굉장히 중요한 협상국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대미 무역 흑자가 순위가 8위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데 지금 이제 우리가 협상 파트너가 없었다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미국이 과연 어떻게 이용하느냐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동안 이제 미뤄왔었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90일 유예를 받았던 게 6월 말 7월 초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우리가 좀 여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야, 그 기간 동안에 해라고 밀어붙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서로 간에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지 누구를 봐주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2주 후에 G7 회담이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이 성사될 것인가, 거기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입장에서는 7월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피해와 수혜에 대한 명확한 인식입니다. 지금 관세가 부과된 것은 피해를 보고 있지만 우리가 7월 패키지를 하는 이유가 뭐죠? 관세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따라서 관세가 부과된 것이 낮춰지게 되면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면서 결국 수혜를 보겠죠. 그런 부분들로 봐야지 우리가 여기서 피해다 수혜다 나누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관세 부과를 낮추기 위해서 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조선이라든지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내주는 거예요. 그게 수혜라고 저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 프로젝트 같은 경우 돈이 되면 왜 미국 기업들이 안 했을까요? 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조선 같은 경우 우리가 미국에서 배를 발주를 받아왔을 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우리가 많이 낼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들을 좀 놓고 보면 결국 그것을 내줘야 우리가 자동차라든지 이런 철강 관세를 인하시킬 수 있다라는 논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세모,
단지 피해를 봤던 것들이 정상화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지금 모아가는 전략 여전히 유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7월 패키지 표류 가능성 증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이제 앞서서도 소장님께서 언급해 주셨지만요. 그 조선과 방산이 사실 상반기 증시를 좀 주도했습니다. 하반기에 섹터적인 주도 섹터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는 조선이나 방산이 상당히 또 많이 올라가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신규 진입할 것이냐 여부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자동차 관련된 섹터 같은 경우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는 불경기가 영원하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호경기로 접어들 걸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어요. 7월 패키지도 이제 뭐 얘기가 나왔지만 사실 소장님도 얘기해 주셨듯이 이게 과연 우리나라의 사정을 봐줄 것이냐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솔직히 유럽 같은 경우에도 국가들이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게 또 합의 도출해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끝내라 압박을 했거든요. 이제 심지어 그 여러 나라가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압박을 가는데 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 당선된 지 얼마 안 됐다고 시간을 주고 뭐 뒤를 봐준다. 그럴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 연준이 지금 그 트럼프나 정부 쪽에다 미국 정부 쪽에다 이제 좀 제한 아닌 제한 같은 걸 했던 게 관세 한 10% 정도로 봉합하고 한 7월 내지 정도로 마무리해주면은 연말부터 금리 인하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했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 관세 관련해서는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연준도 금리 인하할 수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연준도 금리 인하를 못하고 있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가 최근에 이제 러시아도 굉장히 강도 높게 압박을 하면서 전쟁을 끝내려 하고 있고 유럽도 압박하고 있는 시점이고 한국도 굉장히 발빠르게 이 관세 관련된 문제들을 종결지으려고 할 겁니다. 뭐 사업적인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연말부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하를 또 유추해낼 거라고 보는데 이게 하나의 연결선상으로 보는데 이렇게 이제 연준 기준금리 인하까지 시작되게 되면 미국이 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인프라 사업이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불경기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대표적인 게 뭐 세금 덜 걷고 그다음에 뭐 인프라 사업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정치인들의 이제 우리가 공적이라고 하는 성과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대부분 인프라 사업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인프라 사업이 새 정부 들어서면서 또 새바람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는 앞으로 글로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국내적으로도 인프라 사업 관련된 투자를 꼭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좀 말씀드립니다. 하반기 주도 섹터에 관해서 우리가 공약적으로 또 여러 가지 힌트를 얻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소장님께는 또 STO에 관련한 이야기 좀 나눠보고 싶은데요. 사실 STO뿐만 아니라 이제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도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많이 내세웠습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흐름은 어떻게 보시고 낙수 효과도 한번 짚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상당히 좀 어려운 분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STO라는 부분들, 가상화폐라는 부분들을 이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관련주들의 퍼포먼스를 보이긴 했는데 그들이 과연 이익을 정상적으로 냈느냐라는 부분들을 보면 시장의 관심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STO 그다음에 이제 뭐 분할을 한다라는 거, 가상화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것들은 이제 가상화폐와 우리가 이제 저 디지털 자산은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으로 대표적이지만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예금을 디지털화하는 거기 때문에 결이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혼용돼 있다라는 거죠. STO 같은 경우도 이제 디지털 자산으로서 이거는 가상화폐가 아니죠. 디지털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는 부분들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실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쉽게 접근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으로 이제 하나의 아젠다로 들어가 있는 부분, 이제 공약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들인데 정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수요단이 생겨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제도를 마련하고 이것을 공급하는 공급단에 있어서의 부분들은 충분히 되지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약간의 이제 거리두기를 좀 할 필요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게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제 디지털 자산화해야 되고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되고 해야 되는 부분들은 분명 존재하긴 합니다만 좋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굳이 그렇죠. 여기까지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여력. 만약에 주식시장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초강세장이다라고 본다라면 저변을 넓힐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현재 움직이는 유동성이 한정된 자원 시장에서 본다라면 우선순위가 조금 밀린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한 공약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이지 않고요. 살짝 이제 관망하는 포지션이 좀 더 올바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두 번째 헤드라인까지 살펴봤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장 한번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 바로 한번 살펴주시죠. 자, 오늘 국내 지수는요. 현재도 2.5%의 상승률, 코스닥은 1.27%의 상승률들 계속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도 굉장히 좋은 흐름들 계속 유지해오고 있고요. 통상적으로 오후장 들어서 증시가 빠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후장도 좋은 탄력 유지됩니다. 거래대금 상위 종목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쪽 보실 텐데요. 역시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쪽에서 거래대금이 많이 몰린 게 확인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반도체 관련한 공약도 있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또 반도체 실적과 수출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흐름들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외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하나와 하나솔루션과 같은 신재생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큰 상승률을 나타내면서요. 정책주로서의 여전한 기조들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코스닥의 거래대금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체크해 보시죠. 오늘 펩트론 악재가 나왔습니다. 기술 이전에 관한 불확실성이 부각을 받은 건데요. 일라이릴리가 다른 기업과의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펩트론 쪽의 입장은 좀 달랐지만요. 그래도 시장에서는 하한가를 맞이하는 모습도 확인됩니다. 알테오젠은 최근에 소송의 불확실성 해소되면서 오늘 시장에서도 9%의 상승을 나타내고요. 코니아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지역화폐 관련주로 엮이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 테마주로서 오늘 코나이 29.82%의 상승률 나타냅니다. 솔트룩스와 웹캐시 역시도 좋은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거래대금 상위 종목까지도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상황까지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마지막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열어주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이재명의 미래 세대를 위한 나라, 에너지와 저출산 해법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재생에너지를 강조했던 이재명 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 또 대선 때도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폭발적이었죠. 자, 일단 에너지 믹스가 사라지고 원전이 다시 위기를 맞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보면 또 그런 것 같진 않더라고요. 일단 이 이재명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에 관해서 이창대 대표님께 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그때 당시에 경선을 펼칠 때 토론에서도 좀 여기에 대해서 좀 첨예하게 대립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전에 대한 강력한 어필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그때 당시 후보 상황에서 이제 토론을 할 때는 이제 에너지 믹스를 해야 한다. 원전은 이제 원전대로 하면서 태양광과 이제 풍력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ESS를 더불어서요. 근데 여기서 좀 볼만한 게 원전 같은 경우에 좀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겠다라기보다는 현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그 태도로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원전을 좀 압박하는 쪽으로까지 갈까? 이런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과연 이제 이전에 문재인 정권 때처럼 탈원전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정권 때랑 지금은 조금 다른 게 그때 당시에는 탈원전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만이지 않았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이제 탈원전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좀 상황이 달라진 게 탈원전을 했던 국가들이 모두 원전을 되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탈원전 1호 국가였던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원전을 복귀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탈원전을 할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 시점에서 그렇다면 원전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 정도지 이걸 뭐 압박하는 단계로까지 나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근데 또 혹시라도 좀 압박성 발언이 나온다든지 좀 제약을 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발빠르게 입절을 해야 되는 구간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지진 않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강한 압박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진 않아서 조금 더 이제 수출 흐름을 살펴보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어필했던 거 주요 이제 에너지 정책은 ESS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 쪽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량주 쪽에서 태양광으로 또 이제 유명한 하나솔루션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HD 현대에너지솔루션, 뭐 대명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강세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풍력 관련된 종목이 그렇게 또 많지도 않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격으로 평가받는 CS 베어링이라든지 CS 윈드 같은 경우에도 강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꽤 높다 보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발 이 친환경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과연 주가 상승 드라이브가 걸릴 것인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재생에너지 관련한 공약들 중에서 다양한 또 재생에너지가 거론을 받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풍력, 수소 등 다양하게 에너지원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일단 차용주 소장님은 원전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태양광 쪽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말씀 들어볼게요. 예, 조금 전에 지금 속보가 지금 네.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 AI 관련 이제 부총리급이 하겠다라는 이제 논의를 시작하겠다라는 지금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AI 조금 전에 다뤘지 않습니까? 네. 이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부총리급이 이것을 맡게 되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게 부총리급이면 이걸 총괄하게 되면 에너지까지 총괄하게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인공지능과 관련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와 이를 구현하기 위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얘기했던 에너지 고속도로 형성도 이 AI 부서에서 맡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총리급이니까 몇 개 부서를 장악하겠죠. 그렇게 된다라면 저는 조금 전에 대표님 말씀하신 거가 이제 정확한 팩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와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그게 뭐다? AI가 들어오면서 글로벌리 이 원전에 대한 기대감. 우리가 이제 기존에는 AI가 없었을 때는 막대한 전력이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친환경 기조가 있었던 것들이 하나의 시대적 흐름이었다라면 이제는 인공지능이 들어오면서 시대적 흐름이 변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특정 섹터, 원전과 다른 친환경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믹스로 가는 전략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원전은 원전대로. 근데 이제 저도 다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원전과 관련된 이제 토론에 대한 것들을 짧게 보긴 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원전을 이제 우리가 지으려면 그동안에 이제 그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폐 원전에 대한 처리 문제 이런 부분들도 정확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비를 많이 했다라는 느낌들을 받거든요. 그래서 원전에 대한 것들도 저는 진행을 하고 태양광, 풍력, 수소 이건 또 우리 미래의 먹거리 아젠다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화력 발전소를 2050년에 중지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웠죠. 그렇기 때문에 화력 발전에 대한 발전은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뭘로 이걸 해야 될까요? 결국은 친환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전반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큰 아젠다, 당장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아니지만 지금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가 아니라 둘 다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화목해지지 않고 AI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특정 섹터보다는 전부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또 뭘 봐야 되죠? 변압기도 봐야 되죠. 전선주도 봐야 되죠. 이런 분들까지 통합적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우리가 어떤 에너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전력 자체가 중요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섹터를 막론하고 계속 봐야 된다라고 보시는 건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네. 태양광 쪽 그러면 어떻게 보세요? 태양광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이제 두 가지죠. 이제 국내 쪽에서 본다라면 상당히 예쁜 주식이에요.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보면 좀 관세가 좀 걸려 있어요. 리스크가 있는 네.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태양광 관련해서는 오늘 상대적으로 조금 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지금은 중요한 건 뭐다?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으면 나쁜 게 해결돼야 되죠. 만약에 관세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고 나면 국내 모멘텀까지 같이 받아서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를 하자. 그렇지만 일단 관세 부분들은 더군다나 이제 미국도 태양광 없이 어떻게 AI를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만간 해결될 것이다. 그렇다면 서로 만약에 이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급락할 하나솔루션이라든지 OCI가 급락할 경우에는 오히려 매수 기회를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섹터적인 또 전망도 짚어봤고요. 자, 그럼 이창대 대표님께는 에너지 고속도로 조성에 관해서 좀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공약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전기나 전력 설비에 관한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이게 사실 뭐 전력 설비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모멘텀이 길었기 때문에 이거 또 갈 수 있을까라는 그 의문점들이 좀 많았거든요. 전력 인프라도 마찬가지고 AI발 이 전력 인프라도 좀 강했습니다. 근데 이제 추후에 우리가 흐름을 좀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이제 새 정부 들어오면서 새롭게 이제 기대감이 불어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또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 에너지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여기에 따른 이제 정책 발수로 시너지가 나는 거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봐서 만약에 좀 신규 진입을 좀 고려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 조절을 하면서 좀 진입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신규 진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금액 조절을 통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는 전략도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 부분까지도 좀 짚어봤습니다. 지금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들 하나하나 저희가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 역대 대선 대비해서 이 저출산 관련한 정책들이 크게 조명받지는 못한 느낌입니다. AI 쪽에 좀 많이 시장이 체중된 느낌이 들었는데요. 차영주 소장님께 이쪽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저출산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네.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저도 이제 아이를 이제 키우고는 있습니다만 아이를 낳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돼야지 정책 때문에 아이를 낳는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결이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사회적인 구조의 변화를 봐야 되는 거죠. 뭐 여담이지만 제가 이제 우연찮게 탈북자 유튜브를 봤는데 북한도 여성분들이 30살 넘어서 결혼하는 게 이제 또 하나의 트렌드로 잡혔다고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예, 네. 북한까지 이제 그런 거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이제 저는 일단 저는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저출산 관련주들도 공약주들이 올라갈 때 가장 늦게 올라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한 획기적인 어떤 아젠다를 들고 나온다라면 저는 저출산 관련주들에 대해서 정말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미래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흔히 가는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 저출산을 할 거야. 여기다 돈을 쏟아부을 거야. 뭐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뭐 메가스타들이라든 교육주라든지 이런 데 될 거야라는 식의 접근은 이거는 하나의 내러티브지 현재적으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부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시간을 갖고 좀 일단 대기해 보자.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9월 달 정도에 8, 9월 달에 나올 정책에 관련된 부분을 보자. 저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좀 당선 이후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일 가능성은 열어두고요. 지금 현재는 그래도 좀 기다리는 호흡들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다양한 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관련해서 체크포인트 잡아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콘텐츠 쪽 한번 보겠습니다. K 콘텐츠 육성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요. 뭐 게임 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민주당 측에서 계속되는 이제 어느 정도의 정치적인 혜택들을 주기 위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이쪽 섹터는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이제 엔터나 컨텐츠 쪽은 너무 좋을 거라고 너무 생각하고 좋습니까? 있는 섹터 중에 네. 하나예요. 이게 사실 그 미국 입장에서는 트럼프 1기 정부 때부터 이제 무역 전쟁이라는 이름 하에서 계속 견제를 했고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름만 바뀌었지 관세 전쟁인데 미국의 주 목적은 뭐냐면 뭐 저의 해석이긴 합니다만 많은 또 이제 다수의 해석도 섞여 있습니다. 이 중요한 그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 중국은 다른 나라에서 이제 돈을 많이 벌어가고 뭐 미국에서 얘기하는 걸 빌려오자면 기술도 뺏어가면서 왜 너네 나라에서 돈 버는 건 못하게 하느냐. 우리나라만 봐도 이제 한알령 때문에 이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고 K 문화 자체가 확장되면서 수혜를 받고 있는 거라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낼 가능성이 높아요. 심지어 이제 중국 시장으로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니까 중국 자본도 이제 한국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번에 뭐 그 SM엔터 지분이라든지 텐센트 이제 지분 넘어가는 이슈도 있기도 했었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자본들이 이제 한국 그 주식 시장으로도 넘어오고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돈을 버는 구조로도 진출할 걸로 기대가 됩니다. 이런 확장성을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엔터뿐만 아니라 뷰티라든지 이런 확장성이 앞으로 훨씬 더 커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뷰티는 여태 많이 올랐는데 엔터는 저는 뒤늦게 출발하는 거라 아직 올라갈 모멘텀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K 콘텐츠 관련한 공약들도 한번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분께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질문은요. 일단 우리가 빅 이벤트 소화했습니다. 정책 테마 섹터 다시 조정하면 진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제 정리해서 보내줄까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이제 몸에 좋은 것은 제철 음식을 막 한 걸 먹을 때가 몸에 가장 좋죠.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뉴스가 가장 신선한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 퍼포먼스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정치 테마주는 철진한 음식을 굉장히 그러니까 제철 음식도 아니고 철진한 음식이 굉장히 오래된 음식을 다시 냉장고에서 꺼내서 내준 거예요. 그럼 먹고 싶겠습니까? 별로 손이 안 가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정치 테마주라는 것이 우리가 정치가 다시 이슈가 나오면 다음 내년이면 우리가 또 지방선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또 다른 정치 테마주가 나오겠죠. 그게 제철입니다. 지금은 정치 테마주는 철진한 냉장고에서 한 달 넘은 음식을 꺼내준 거와 비슷하다. 일단은 놔줄 때가 됐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차영주 소장님은 정치 테마주에 관해서 이제는 우리가 놓아줄 때가 됐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창대 대표님의 의견도 듣고 싶습니까? 네. 다릅니까? 좀 의견이? 저도 뭐 거의 비슷하다고 네. 봐야 합니다. 거의 똑같다고 보셔도 되고요. 이번에 그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했던 발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뭐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도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던 게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이거를 바꿔서 얘기했던 게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거든요. 좀 격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이나 이제 한국 주식 시장을 격하게 이제 끌어올리겠다라는 그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코스피 5천을 외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정치 테마주를 그 시장 엄청 안 좋을 때 진짜 들어갈 종목 없을 때 하는 게 정치 테마주 그런 테마인데 지금 먹거리가 이렇게 널린 시장에서 굳이 그런 리스크를 지고 가는 매매를 해야 할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같은 기조로 시장 좀 바라봐 주셨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정치 테마주와 정책주는 구분할 필요는 있어요. 다르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한 건 정치 테마주고요. 근데 이것이 앞으로 공약이 정책으로 바뀔 때 정책주는 정부 정책주는 어떻게 된다? 따라가야 된다. 이 부분은 네. 조금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같은 의견입니다. 물론이죠.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오늘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에 공약에 관해서 다양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많이 나눴습니다. 에너지와 관세 정책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 추가 추경까지도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던 든든한 시간이었고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선 후 첫날인 오늘 우리 양시장 나란히 상승 출발을 해서 지금 현재도 상승불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장중 고점 부근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진투자증권에서는요. 증권사 중에서 유일하게 올해 하반기 코스피가 3,050포인트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장밋빛 전망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은 상승장이고요. 상승장 속에서도 오늘 특징주 3가지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쪽은 알테오젠입니다. 이 파트너사 미국 머크가 제기했었던 특허 무효 심판 정식 절차가 개시됐다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었죠.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자면 한 외국계 증권사에서 미국 머크의 키트루다 SC 기술이 미국 할로자임의 특허를 침해했을 가능성에 대해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머크가 할로자임 특허와 관련해서 특허 무효 심판 심사를 신청을 했었는데 이것이 개시가 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의 기술이 할로자임 기술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자적인 플랫폼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번 절차에 따라서 독립성과 정당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장 통해서 하나씩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을까? 10월에 예정됐었던 키트루다 SC 출시 일정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이 되면 그동안 미국 법원은 특허 소송을 보류하기 때문입니다. 이 진행 기간이 1년 인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내년 6월 2일까지 별다른 소송 이슈 없이 머크는 키트루다 SC를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할로자임이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 해도 시장에서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할로자임이 그 특허로 인해서 기술 수출에 나서거나 임상을 하거나 혹은 상업화한 이력이 없기 때문에 재산적 피해가 없었고 피해가 있었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일단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오늘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10% 안팎의 강세 보이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의 파트너사는 미국의 일라이 릴리이죠. 이 일라이 릴리를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고조된 상황입니다. 그 히스토리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작년 10월에 펩트론의 장기 지속형 약물 플랫폼 스마트 대포를 활용해서 장기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과 관련해서 기술 평가 계약을 일라이 릴리와 펩트론은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는 주에 한 번씩은 주사를 해야 했는데 이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을 활용을 하게 된다면 한 달에 한 번만 주사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당시에 기술성 평가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계약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었고요. 주가도 화답을 했었고 이에 따라서 시가총액은 단기간에 3조 원에서 5조 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왜 기술 이전의 불확실성이 고조가 됐을까? 다음 장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 릴리가 최근에 스웨덴의 한 바이오텍 회사인 카무르스라는 기업과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입니다. 카무르스가 갖고 있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요, 투여 간격을 수일에서 최대 수개월까지 늘려주는 기술이라고 합니다. 펩트론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는 기술평가 계약을 맺었었던 펩트론의 입지가 앞으로 좁아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펩트론은 당사의 홈페이지에다가 릴리와의 기술성 평가는 여전히 공고하며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순항 중에 있다라면서 릴리가 다른 회사와 맺었었던 신규 계약은 스마트 대포라는 기술의 분무 건조 방식과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시장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현재 펩트론 하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이고요. 유한타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131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하반기에 캐파, 그러니까 생산 능력 한계가 해소됨에 따라서 추가적인 업사이드 가능하다라는 것이 주 골자인데요. 일단 오는 6월부터 단계적으로 가동을 알릴 밀양 2공장으로 인해서 기존보다도 이 캐파가 35%나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믹스 개선 효과까지 감안을 하게 된다면 매출 증가율은 35%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평균 판매 단가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가 여기에 수량 증대까지 맞물리게 된다면 최적의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하반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분기 영업이익률 무려 25.3%를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 내 평균이 6.3%인 점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정말 이례적인 고수익 구조를 입증을 한 것이죠. 자, 그리고 미국향 수출 살펴봤더니 내수보다도 무려 30%에서 40%나 높은 평균 판매 단가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선박 지연으로 인해서 반영되지 않았던 물량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순차적으로 출하를 알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환율 하락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수출 평균 판매 단가의 부담으로 작용이 될 수 있습니다만 미국향 수출이라든지 유럽향 수출 같은 경우에는 달러 기준 고정 계약 비중이 높기 때문에 환율 변동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함께 내놨습니다. 오늘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4%의 안팎의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내 테마 탑3입니다.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인해서 간밤 미증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72% 상승 마감치였죠. 자, 이 안에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를 제치고 이번 1분기 글로벌 디램 시장에서 1등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참고로 점유율은 36%였다는 점 체크.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한때 22만 원 웃선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1%대 상승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쪽은 이재명 대통령 정책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섹터 단으로 살펴보면 증권, 은행, 지주사, 보험과 신재생과 AI 그리고 지역화폐 꼽을 수가 있겠고요. 증권가에서는 증권업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으로 코스피 5천 달성 상법 개정을 내건 만큼 이것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증권주들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냈고요.
증권주 안에서는 부국증권이 20% 이상의 상승세. 자, 그리고 지주사 안에서는 한화 역시도 20% 이상의 상승세. 자, 그리고 지역화폐에 대해서는 코나아이가 상한가 부근에서 거래가 되기도 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과 AI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에 특화된 국제 표준 제정에 처음으로 나섰다라는 것이 상승 재료가 됐습니다. 자, 이 같은 움직임은요, 휴머노이드 대량 양산 체제를 본격적으로 구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원익홀딩스와 T로보틱스 그리고 나우로보틱스까지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마켓 쇼쇼쇼 새 정부 출범 이후에 시장에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도움되셨을 시간이길 바라고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요. 5장 전략들 그리고 새 정부 출범 이후의 전략들 이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